안녕하세요. 솔시커입니다. 오늘은 CPU는 여전히 7800X3D에 메인보드는 A620M 게이밍 X보드를 아직 쓰고 있고요. 바이오스는 F5A 바이오스 5월 18일자 바이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램이 5600짜리 클레브 흑금치 A다이죠. 하이닉스 A다이 총 4개를 꼽아놨습니다. 하이닉스 A다이 4개. 요건 주차가 안 나오네. 그리고 이거를 오버클럭을 했고요. 5800으로 오버클럭을 했어요. 처음에 6000을 시도하다가 6000이 조금 클럭 수율에서 좀 애매하네요. 역시 이 물론 풀뱅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드랑 CPU 맨컨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진짜 클럭이 정말 안 들어가네요. 이 영상은 여기 실시간 탭 누르면 제가 이제 스트리밍 처음으로 해봤는데 실제로 스트리밍을 키고 세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 스트리밍 처음 해보는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제가 이제 클럭 잡는데 심심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요거 세팅 잡은 거 마지막에 세팅 잡은 거에서 타이밍은 그대로 썼고 전압만 조금 바꿨거든요. 타이밍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대충 수다 떨면서 잡았는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럭이랑 전압 잡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처음엔 6000으로 시도를 했는 욕심을 좀 부렸는데 6000대에서 아무래도 좀 애매해서 그냥 5800으로 내리니까 매우 수월하게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조여 놓으니까 결국엔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 와중에 이제 클럭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VSOC를 1.2V로 올렸어요. 저 아까 그 실시간 영상 마지막에 세팅한 거에서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VSOC만 1.2V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TM5 돌리니까 잘 돌아가네요. 이거 1.1V로 쓰니까 에러가 났고 요즘 들어 제가 오버클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VSOC가 이제 높지 않은 상황에서 SOC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오버클럭을 좀 하려니까 특히 이게 수율 문제로 발생하는 에러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은 둘째 치고요. 타이밍은 둘째 치고 전압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팅하는 어, 클럭에서 타이밍을 조이면요. 타이밍 조이기 전엔 에러가 안 나는데 타이밍 조이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에러가 나는 게 그 타이밍 에러가 아니라 램의 타이밍 수율이 모자라서 나는 에러가 아니라 모자르지 않은데 램이 속도가 개선되다 보니까 어떤 임계점을 초과하여 이 램이 그 클럭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임계점을 초과하여 동작할 때 발생하는 에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클럭을 낮추면 잘 들어가니까요. 클럭을 높이거나 낮출 때는요, 타이밍을, 물론 높이면 좀 타이밍을 풀어야 되고, 낮추면 타이밍을 좀 조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 클럭 정도 올릴 때
타이밍을 그렇게 많이 풀어줄 필요가 없고 200 클럭을 줄일 때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조여지지도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해보니 클럭 수율 한 개 근처랑 근처가 아닌 거에 조일 수 있는 차이가 좀 제법 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타이밍이 안 조여진다. 남들 후기를 봤을 때 남들이 올린 것보다 타이밍이 뭐가 잘 안 조여진다. 그러면 램 수율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클럭 수율이 한계에 도달한 건 아닌가. 저도 예전 영상에서 막 T, REF 타이밍 안 조여지고 막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하이닉스를 썼는데 TWR 타이밍이 48이 안 들어가.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지금 이거랑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클럭을 보통 높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6000 이상은 하고 싶죠.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VSOC가 좀 낮은 전압에서 또 보드가 6레이어급 보드에 CPU 맨컨조차 제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맨컨에서 특히 맨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드 제 거랑 비슷한 급 보드 쓰면서도 맨컨이 좋으면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뽑기를 안 하고 이 맨컨이 안 좋은 거를 계속 쓰면서 이런 걸 보여드리니까 아마 저보다 좋은 거 못해도 좋은 맨컨을 쓰시는 분들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뽑기를 해요. 자기네들 샘플 CPU 쭉 다 돌려보고 여러 개 받아와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골라가지고 그걸로 오버클럭 해보고 우리 보드 요 정도 들어가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안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왜냐면 이제 뽑기 한 CPU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뿔딱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조사에서 된다고 한 정도는 유저들이 다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더 잘 들어가면 더 좋고. 그래서 일단 제가 뿔딱을 계속 쓰는 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클럭에 잘 안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풀뱅크로 6000을 못했어요. 5800 A다임에도 불구하고 A다이랑 지금 해보니까 M다이 테스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결국에는 VSOC 전압을 그렇게 높게 안 쓰면은 A다이도 5800 수준인 것 같고요. 좀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제가 M다이 램은 엄청 고수율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풀뱅크 했던 M다이 램은 거의 한 100개 가량 되는 램 중에 선별된 겁니다. 4개 모두 다. 그래서 엄청 좋은 건데 근데 보통 M다이 고수율이 A다이 고수율만큼 비벼요. A다이 고수율이란다. A다이 평수율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M다이 고수율 전압 사용량도 아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거 전압 다이어트를 좀 안 했습니다. 전압 다이어트 아직 안 했고 요 정도 넣고 만약에 이제 TM5 에러 없이 잘 돌리셨으면은 이제 전압을 좀 줄여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VDD 전압. 실시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1.43V 43V 때려놓고 뭐 잘 안 돼가지고 VDDQ 값 줄여가지고 잡은 거예요. VDDQ는 제가 최근 영상에 좀 낮은 값 쓰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
이 두 개가 갭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낮은 전압으로도 되거든요. 되긴 돼요. 그리고 온도를 좀 보면은 온도는 최고 47.8도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방이 상온이 한 27, 28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창문을 좀 열어놔가지고 그 정도예요. 창문을 열어서 그 정도고, 창문 닫은 상태에서 돌리면 제 방이 30도 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30도가 넘으면 얘가 램온도가 한 50도 넘지 않았을까. 스파클링 하고 있고요. 방열판을 안 했습니다. 다 4개 전부 다 방열판 안 했어요. 네. 스파클링은 간단히 얹어만 놨고, 이 램이 쿨링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바깥에 있는 램인가? 제일 안쪽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인가? 자, 그 정도 얘기 드리고, 일단 GDM은 disable, PDM도 disable 세팅을 했습니다. 요새 또 이 PDM disable 좀 하다 보니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오버클럭 할 때는 disable 하고 오버클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전압을 수정할 때, 이거 인텔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전압을 수정할 때 인텔에서는 패스트 부트라는 옵션을 enable 상태로 하면 전압 관련된 트레이닝이 돌지 않아서 전압 값을 바꾸면 에러가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패스트부터 디스에이블 설정을 하면은 재트레이닝을 하면서 전압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젠4에도 제가 아직은 좀 의심 단계, 심증은 있는데 아직 테스트가 결과가 그렇게 조금 많이 쌓이지 않아서, 근데 심증은 있는데, 그 심증이 뭐냐면 패스트부트 디스에이블 같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옵션을 디스에이블 해주면 전압에 관련된 트레이닝이 매번 새로 잡혀서 조금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워다운 디스에이블을 할 때 항상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스에이블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일단 파워다운 모드가 디세이블이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디세이블이 필수라고 봐요. 안 그러면은 블루 스크린 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 상태면은 파워다운 모드는 에네이블 써도 돼요. 디세이블 써도 되고 뭐든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모버 클럭 세팅할 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옵션을 디세이블 상태로 해놓고 오버클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버클럭이 끝나면 나는 부팅 속도 좀 느린 게 불편해. 그러면 파워 다운 모드를 에네이블로 바꾸면 이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도 에네이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마도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 하고 블루 스크린 뜨는 거가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압 트레이닝과 관련된.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풀뱅크 보면은 TCL 28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고요. 5800 클럭에서 계산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전압 다이어트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보통 A다이 XMP급 기준으로 A다이로 나온 6000 클럭이 CL30짜리인데 M다이 고수율이 CL30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A다이는 평수율로 CL30이 들어갑니다. 6000에서 이걸로 5800으로 환산한 거예요. 이게 1.35V고 내가 1.43V 쓸 건데 그럼 5800 클럭 쓸 거다. 그럼 이렇게 계산되면 얘가 26보다 낮으면 20 아니지 2만 5천대, 그러니까 2만 6천이 넘지 않고 2만 5천대면은 얘가 CL26 써도 돼요. 하다못해 2만 6천대에 여기 뒤에 숫자가 2만 6천을 넘긴 하지만 뒤에 숫자가 높지 않으면, 그러면 오버 마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뒤에 숫자를 커버할 만큼의 오버 마진이 되면은
또한 26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26,000도 아니고 27,000대죠. 얘는 CL26 택도 없다는 소리예요. 1.43V 넣어도. 근데 28,000까지는 거의 한 623 정도의 갭이 있죠. 623 정도의 갭. 그만큼 전압 다이어트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전압 다이어트를 굳이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 그 좀 계산이 돼요. 왜냐면 XMP급 수율은 XMP는 좀 넉넉하게 잡기 때문에 XMP 기준으로 잡으면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1.4V 정도로 쓰면은 1.4V도 돼요. 지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8,000 이내죠. 그 다음에 1.4V보다 낮은 값의 전압 다이어트를 할 거면 이제 오버 마진, 램의 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무튼 XMP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TCL28에 VDD 1.4V가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램 수율에 따라서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램이 수율이 좋으면 더 내려가기도 할 거예요. VDD가 올리는 건 힘들지 내리는 건 쉬워요. 올리는 거는 뭐 VDDQ나 뭐 제가 영상 보시면 실시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VDD IO도 뭐 조정해보고 그랬는데, 내리는 건 그냥 내리면 내려갈 겁니다. 별다른 거 없이. 타이밍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TCL28은 방금 얘기 드렸고, RCD 타이밍은 5800에서는 34 정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산 공식이 있는데, 수율이 좋으면 5400 클럭에서 RCD가 36이 들어가요. A다이 기준으로. 근데 6400 클럭은 지금 요새 안 되죠, 잘. 그러면 이게 최고 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 RCD 36이 6400으로 나눴을 때, 이거를 5800 클럭에 쓸 거면 32가 초과하죠. 그러면 5800에서 RCD 32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6400에 36이 거의 최고 수율이니까 최고 수율 갖다가 써도 RCD 32가 5800에서 안 된다. 그래서 34를 쓰면 되겠죠. 보통 이제 뿔딱 수율 기준으로 다시 넘어가면 최고 수율을 봤으면 뿔딱 수율도 봐야죠. 6000에서 뿔딱, 아무리 뿔딱이어도 6000에서 36은 다 들어가요, RCD. 그러면 이거를 다시 5800으로 환산하면 얘는 전압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4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뿔딱인 경우에. 근데 아마도 6000에서 36이 다 들어가는 거는 34가 안 돼서 36으로 쓰는 거지, 아마 수율을 넉넉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6200에도 36이 될 건데, 이걸 5800으로 환산하면 한 요 정도. 5800에서 34가 엄청 풀딱인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될 거다 정도의 계산이 돼요. XMP급 수율로 추정을 했을 때. 예. 그래서 5800에서 34 정도 해보시고, 더 조이는 건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푸세요. 안 되면 그 수율 한계 근처여서 잘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5800 정도 되겠지. 내가 뿔딱인데 되니까. RAS는 최소값 쓴 거고, RC는 요 두 개 더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RRDSL, FAW는 4820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요새 다 4820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WTRS는 얘도 지금 엄청 낮은 값이 되네요. 최소값이에요, 이거. 최소값. 그 다음에 WTRL은 역시 보통 제가 안전값으로는 얘가 6, 16 정도 쓰는데, A다이 기준으로. 근데 얘가 16은 잘 되고 14까지도 잘 되네요. 보통 얘가 14가 되면 얘도 14가 되더라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이 두 개가. 그래서 안전빵으로 얘가 16을 쓰면 얘도 거의 16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16. TWR 최소값 넣었고요. RFC 160 나노세컨드 정도로 세팅을 했어요. 160 나노세컨드.
그거를 클럭으로 환산하면 5800에서는 464입니다. 그래서 RFC랑 RFC2를 464로 맞췄고 RFC SB는 120 나노세컨드 정도로, 그래서 130 나노세컨드일 거예요. 130. 130. 두 개 갭을 거의 30 정도 차이로 줍니다. 저는 얘를 160 잡았으면 얘를 130 정도. 오토로 둬도 얘는 이렇게 잡혀요. 오토로 둬도. 얘만 맞춰주면 되는데, 왜냐면 얘네들 사실 이 두 개는 젠4에서 거의 안 쓰이는 타이밍이에요. 이거 비율 맞춘다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버미어 때나 그러는 거고 젠3 때나 그러는 거고, 이거 뭐 비율 맞춘다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뭐 1점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예전에 오버클럭 단넷에서 유명했던 해외 오버클럭커들이 자기들의 노하우 기준으로 설명한 비율과 뭐 계산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건 그 사람 방식이고 그걸 따르려면 따르셔도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노하우고 제 노하우는 160 나노세컨드입니다. 밑에는 그냥 대충 맞추면 되고 안 쓰여요 이거. 근데 만약에 나는 안 쓰인다고 했는데 안 조여진다 그러면 또 수율한 게 문제지 뭐. 그 다음에 SCL 타이밍. 이거 이번에 좀 놀란 게 얘가 1까지 줄여져요. 얘가 이게 풀뱅크라 그런지 아니면은 하이닉스 A다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하이닉스 A다이 두 개로 오버클럭 할 때 얘를 4보다 아래 낮은 값을 해볼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M다이 풀뱅크 때 생각보다 조여지길래 A다이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더니, M다이 풀뱅크 때 얘가 3에 얘가 2가 이렇게 들어갔죠. 3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A다이 풀뱅크는 얘는 생각보다 M다이보다 조여지진 않은데 얘가 엄청 조여졌습니다. 최소값이에요. 풀뱅크라 그런가? 아무튼 해보세요. 낮은 값 저 어떻게 잡는지는 저 실시간 영상 보시면은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제 실시간 영상 보면은 전압을 잡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피곤하고 졸리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좀 대충 돌렸거든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대충 돌리면 나중에 에러가 안 잡히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TM5는 타이밍 하나하나 세팅할 때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마다. 이따 한번 더 얘기 드릴 거예요. RDP 타이밍 최소값 썼고, 아까 말했듯이 RDWR은 거의 얘랑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16으로 세팅했을 때 잘 돼서 14로 내렸고요. WRRD는 요새 최소값 넣어보고 있는데 잘 됩니다. 요새 M다이도 잘 되고 A다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RDRD SC 타이밍하고 WRWR SC 타이밍. 이 SC 타이밍은 모든 타입의 램에서 1이 지금 들어가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A다이, M다이 다 1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는 안 해봤어요. 마이크론 램 사고 싶은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마이크론 램도 사서 해보고 싶은데 차마 마이크론을 그 돈 주고 사고 싶진 않거든요. 왜 가격 안 내려가지? 아니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 요새 삼성 불량 이슈가 좀 많아서 마이크론을 대체한다고 쳐도 아무리 봐도 오버클럭 오버마진을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비싸면, 중고가가 비싸면 안 되거든요. 신품은 사고 싶지도 않고 신품가론. 근데 중고가도 안 내려가요. 신기해요.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 그 가격에. 아무튼 SC가 1. 근데 마이크론 5600짜리가 그래도 삼성 5600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거 사시는 분들은 5600 순정 내지 6000 정도로 쓰실 생각으로 사시는 걸 거고, RCD 타이밍이 삼성 4800보다는 안 좋아질 겁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대리 오버클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라 저렇게 해보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긴 합니다. 마이크론 5600이요.
4800은 옛날에 써봤는데 엄청 안 돼서 4800은 제가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SD 타이밍은 양면 램에서는 좀 값을 줘야 되는데 단면 램에서는 1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풀뱅크에도 1이 들어가고요. 이제 풀뱅크에서 이제 잘 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 DD 타이밍입니다. 이 DD. M다이 풀뱅크 할 때도 6에 얘가 8 정도 썼는데 똑같이 6에 8 정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뭐 거의 6, 8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 모듈이면. 그 다음 REFI는 최대값 넣었고 이거 6000 클럭으로 시도하면 이거 좀만 올려도 에러 납니다. 사실 5800에도 이걸 올려서 지금 아까 에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REFI 잡을 때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 얘기를 한 게 최근이에요. REF 타이밍을 올리게 되면 램의 성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올리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율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요. 이 RF 타이밍 조정할 때. 보통 RF 타이밍이나 RAS, RC 타이밍 이게 지금 갭이 크죠. 오토 대비. 오토 상태 대비 갭이 큰 타이밍을 조일 때 수율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 수율 한계를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지금 VSOC 잔압을 낮게 잡으면서 이제 수율 클럭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수율 한계를 초과하면은 그 한계를 늘려줘야 되는데 보통 VSOC 전압이랑 VDD IO 전압을 높임으로써 수율 한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전압을 쓸 만큼 쓰고 있으면은 개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좀 하다 느낀 건데 VSOC 전압과 VDD IO 전압을 최대한 낮게 놓고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뭔가 수율 한계랑 관련된 오류가 발생을 할 때는 전압을 더 주니까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써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맥스 값 때려넣고 클럭 최대한 넣고서 타이밍 조여보면 나중에 타이밍이 안 조여지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안 조여지는 대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압을 낮은 값 넣고 그 전압에서 최대한 되는 클럭 뽑은 다음에 거기서 타이밍 조여볼 때 타이밍이 잘 안 조여지면은 그럼 전압 더 주니까 들어가요. 들어가는 만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지금 제가 타이밍 조여 놓은 거는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 5800에서 그냥 이 정도는 가장 잘 조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하이닉스 A다이로 쓰면은 이 정도까진 조여져요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까진 조여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거랑 비교를 할 때 더 조여지면 좋아요. 더 조여지면 뭐 내게 램 수율이 좋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 거보다 덜 조여질 때 근데 덜 조여지는 게 뭐 수율 때문에 뭐 1, 2, 뭐 2개 정도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2개가 아니라 뭐 4개, 뭐 6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안 조여지면 내 램이 혹시 지금 수율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전압을 조정해서 해결이 가능할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최근 젠4 램 오버클럭에 이런 트렌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너무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율 한계 근처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타이밍으로 조절해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램 성능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램 성능이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에러라서 글쎄요. 임피던스로 이론상으로는 임피던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제가 이거 건드려서 잘된 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테스트는 해볼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일부러 에러 나는 상황 만들어가지고 쉽죠. 지금 이거 VSOC 1.1로만 바꿔도 지금 에러 나는데, 이 세팅에서 1.1로 바꾼 다음에 임피던스 돌려서 임피던스 조정해가지고 에러 안 나는 세팅 찾으면 그게 찾는 거죠. 뭐 좀 더 이게 이 임피던스가 좀 더 이 5.800 클럭의 핏한 세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임피던스는 사실 지금 다른 환경에서 올라온 후기들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뭔가 최적을 맞춰준다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에서 돌아가는지만 봐주는 그런 느낌. 아무튼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뭐 제가 나중에 해보고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럼 일단 성능 한번 보고, 성능 본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오스 진입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밍을 좀 빡빡하게 조여놓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 거 레퍼런스에서 제 타이밍을 목표로 잡고 타이밍 조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너무 빡빡하게 조이지 마세요. 뭐 조이셔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너무 타이밍을 빡빡하게 돌려서 그 TM5는 잘 돌아가는데 뭐 배그 돌릴 때 튕기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들이 중요 타이밍 몇 개 제외하고는 조금 풀어줘도 성능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타이밍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공수 대비 성능 향상이 미미한 경우는 대충 풀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빡빡하게 조인 거고. DDR5가 세부 램 타이밍을 조이면 성능 개선이 많다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 세부 램 타이밍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램 타이밍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자, 레이턴시 이 정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5800이다 보니까 쓰기의 대역폭이 9만대가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읽기랑 복사 값이 쓰기 값보다 낮은 이유는 CCD가 한 개짜리라서 그래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짜리. 이 CPU가 7900 내지 7950 라인업을 쓰면 이 읽기나 카피 값이 쓰기 값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대역폭이 9만대에서 8만대로 떨어진 거일 뿐이고, 레이턴시는 타이밍 잘 조이면 잘 돼요. 5800에도 불구하고. 물론 5600에서 더 빡빡하게 조이면은 좀 더 레이턴시의 개선을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안 되죠. 5600 클럭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클럭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 컨트롤러 뽑기를 한다? 뭐 돈 많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뽑기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클럭에서 타이밍 잘 조이면 레이턴시 잘 나오니까요. 이거를 뽑기 한다 해서 크게 개선시킬 수 있진 않아요. 오히려 그 뽑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튜닝 램, XMP 램 사가지고 전압 더 넣고 CL 타이밍 줄이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하고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화 컴으로 송출되는 게 지금 멈췄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중으로 영상이 멈춰 있는데 이거 왠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지? 꼭 컴퓨터 오래 켜놓고 나서 재기동하면 좀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번 엠다이 때도 그렇고. 꼭 녹화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참 난감해요. 잠시만요. 화면이 나와야 바뀔 것 같은데 왜 멈췄지? 엠다이 때도 램 호환성 문제로 어, 바이오스 재기동할 때 램을 2개 꽂았다가 다시 4개로 바꿔서 부팅을 시켰는데 이거 2개 빼니까 또 잘 되는 것 같네. 영상 이제 나오네요. 잠시만요. 램을 다시.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2번째 발생을 하는 거네요. 증상이 지금. 엠다이 풀뱅크 할 때도 비슷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버클럭 세팅을 하고 나서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돌려놓고 퇴근하고 애기 재우고 혹은 애기 재울 때 같이 자고, 오늘 같은 경우 그냥 같이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녹화하는 건데, 새벽도 아니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녹화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PC가 켜진 지 거의 뭐 하루 20시간 이상 뭐 그 정도 돼요. 바이오스 일단 들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재기동할 때 M다이 때도 부팅이 안 돼가지고 좀 손을 봤는데 지금 A다이 때도 그러네.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좀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하면 잘 됐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튼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5600이고요. 풀뱅크 4개. 그 5600짜리를 5800으로 200클럭 정도 올렸고, 거기서 일단 FCLK는 2100은 임의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핏하게 맞추진 않았는데 FCLK 같은 경우는 본인 환경에서 잘 되는 값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수율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안정화에 큰 영향도 안 줘요. 수율 한계를 초과하는 순간은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 값을 큰 값을 넣으면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은 있을지언정 초과해서, 네, FCLK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서 부팅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수율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그냥 값 바꿔도 에러 안 납니다. 네. 에러가 나면 내가 좀 간당간당하게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얘를 1.1V로 시도를 하다가 1.1V로 시도하다가 타이밍 다 잡아놓은 이후에
TM5를 돌렸더니 바로 에러가 나면 타이밍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에러가 안 나고 돌다가 좀 에러 나는 증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TREFI 타이밍이 빡빡해가지고 나오는 에러일 수도 있지만 증상으로 보아하는데 저는 이제 수율 초과하는 그 최근 경험에 의하면 수율이 초과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전압을 핏하게 맞춘 건 아니고 얘를 그냥 1.2V 때려 받고 TM5로 돌렸더니 잘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요거부터 시도를 했어요. 저는 이 세팅으로 타이밍을 대충 잡고 결국에 이제 다 잡고 나서 이제 제가 실시간 영상 보시면 거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니 저는 TM5를 좀 대충 돌려서 넘어가는데 다른 분들은 꼭 TM5 많이 돌리셔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트리밍 종료 이후에 에러가 나면 스트리밍 종료 이후에 수정을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수정을 알아서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타이밍을 조정한 게 아니라 전압을 조정했어요. 증상이 그런 증상이어서. VDD IO 전압은 1.2V 정도 썼고요. 1.1V에 이 VDD 1.43V 넣었더니 부팅이 잘 안 돼서 1.2V로 정도 세팅을 했고요. 부팅 잘 안 되는 것도 결국 수율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수율이 넉넉하면 부팅이 잘 되더라고, 낮은 값에도. 그래서 일단 요 전압을 높이 안 쓰면서 1.43V를 쓰기 위해서 이 VDD-Q 전압을 좀 낮게 쓴 겁니다. 실시간 영상 보시면 제가 전압 잡는 거 나와요. 엄청 고생했어요. 6000에서 안 들어가서 6000으로 욕심내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린 겁니다. 부팅은 6200까지 됐을걸요. 실시간 영상 초반에 아마 한번 부팅 시킨 적 있는데 그때 이게 다 1.1V로 세팅하고 부팅을 시켰는데 블루 스크린 났던가?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은 파워 다운이랑 기어 다운 디세이블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BS 들어가서 UMC 들어가면은 옵션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 거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 여기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디세이블 상태로 오버클럭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세팅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타이밍은 쫙 이렇게 넣었고 아까 타이밍 관련된 설명을 아까 한번 싹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실 이거 잡는 건 실시간 영상 보면은 거기 나오긴 하는데요. 영상이 길죠. 수다 떨면서 했더니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CL은 28 정도. 잠깐만요. 한번 세이브하고 처음에는 이게 다 오토일 거예요. 이거까지 오토로 놓고 하자. 처음 다 오토일 건데 전압을 1.43V로 일단 때려 넣고 다이어트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전압 다이어트는 1.43V 때려 넣고 얘가 28 정도는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26은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28 정도로 시도를 하세요. 5800 클럭은 28이 만약에 안 되면 30으로 늘리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되실 거야. 근데 내가 전압이 1.43V 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30 넣고 다이어트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 30 넣으면 전압 값이 제 생각에는 아마 얘가 1.35는 당연히 될 거고 1.33에서 32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전 28로 했고요. 그 다음에 TCL 잡으실 때 얘 8420 같이 세팅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해서 TM5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RCD 제가 아까 34 못해도 34라 그랬죠. 32는 안 되실 거예요. 34로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36으로 올려보시고 34 아니면 36만 쓰시면 됩니다. 더 높일 필요 없어요. 36도 안 된다 하면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클럭 수율 한개 의심 한번 해보시고 비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수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이 그 램 수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 수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수율이 있어요. 클럭 들어가는 것도 타이밍이 잘 조여지는데 클럭이 안 들어가는 애도 있고, 타이밍이 안 조여지는데 클럭이 잘 들어가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램보다는 클럭은 맨컨의 영향이 크고, 맨컨이 중요합니다. 맨컨.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요새 이 클럭 수율에 대한 이런 개념을 좀 잡고 나서 보니까 이 RAS랑 RC 안 조여지는 것도 사실 그거랑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RAS는 TCL하고 비슷한 값이 들어가요. 근데 얘를 28 쓰자니 안 들어갑니다. 최소 값이 30이에요. 바이오스 상에서. 그래서 30을 세팅을 하면은 이게 최소 값입니다. 최소 값 준 거예요. 잠깐 얘가 34였지. 그러면 TRC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64.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TM5 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WR 값은 최소 값 48 잘 들어갔어요. 이게 최소 값이에요. 46 안 됩니다. 44도 안 되고 42도 안 되죠. 40 안 됩니다. 1 안 되죠. 이 최소 값이에요. 최소 값 넣고 잘 되는지 TM5 한번 돌려보시고, 이 WR 타이밍도 갭이 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일 때 수율 한계를 또 초과 자꾸 얘기하게 되네. 아무튼 그 수율 한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예전에 WR이 생각보다 안 조여져요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가 수율을 초과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때 클럭을 좀 빡빡하게 썼어서. 그리고 요거 잡고 나서 제가 아마 실시간 영상 보시면 요거부터 잡았을 거예요. 요거 160 나노세컨드 요새 웬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130 나노세컨드 이거 적고 TM5도 대충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얘 RTP는 좀 나중에 하시고, 이거보다 SCL 타이밍 먼저. 일단 여기서 이 타이밍들에 대해서 안전빵을 좀 소개를 드리면, 6 하이닉스 기준이에요. 하이닉스 M다이 A다이 둘 다 통용입니다. 6 16, 그 다음에 얘 6 6, 그 다음에 6 16 요렇게 잡으면 하이닉스에서 웬만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면 램인 경우 이거 111 111. 근데 풀뱅크인 경우에 얘 일단 오토로 두시고, 풀뱅크는 얘 오토로 두시고 2개. 그 다음에 양면 램 쓰시는 경우는 이거 0 0 이렇게 오토로 두시면, 이 세팅은 여기서부터 요 아래에 있는 타이밍의 세팅 요거까지 포함해서 아마 얘까지도 5800이면 요거까지 계속 올라가네요. 요 밑에 있는 타이밍은 이 세팅은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웬만하면 다 된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조여본다는 소리죠. 제가 더 조여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마 실시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걸로 부팅 시켜서, 잠깐만, 아이, 요걸로 부팅 시켜서 아마 한번 돌렸을 거예요. 제가 실시간 영상에서. 그러고 나서 이거 1 들어가는지 한번 봤을 거고, 이거 1 잘 들어가서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CL 타이밍을 이제 읽기 SCL부터 조여봤는데, 얘가 5로 낮추니까 잘 되고 4로 낮추니까 안 됐었어요. 혹시 뭐 내 거에선 될까 하고 4를 시도해 보실 분들은 이제 4를 넣으면 부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오버클럭 하실 때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하시고, 바이오스 세이브 해두시고, 부팅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 한 다음에 바이오스로 다시 로드 하시면 돼요. 아무튼 4가 안 돼서 저는 5로 여기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SCL은 여기서 제가 5도 해보고 4도 해보고 3도 해보고 3도 해보고 2도 해보고 1 했더니 1이 들어갔어.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놀랐어요. 이게 1이 돼서. 이거 잡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아마 얘일 거예요. 얘도 요새 1까지 조여져 가지고 낮추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얘는 2개씩 4 해보고 2 해보고 잘 돼서 1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 그 다음에 얘를 14를 한번 넣어봤는데 잘 됐어요. 얘는 10은 아마 안 될 거예요. 14 정도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14 정도 내려봤더니 잘 됐어요. 그리고 이
WTRS. 아, 제가 그냥 팍팍 넘어가는데 이 값을 하나하나 바꿔보면서 넣으실 때 TM5를 보통 30분에서 1시간씩은 돌리세요. 저는 이제 뭐 실시간 영상에서 이 정도는 될 거야. 뭐 보통 제가 실시간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SCL 타이밍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될 거면 아예 부팅이 안 되고, 부팅이 되면 웬만하면 에러가 잘 안 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TM5 5분도 안 돌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이 있고 이거 될 거다라는 그런 추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 돌리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커버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TM5를 하나하나 수정할 때 5분에서 10분, 1시간 정도. SCL 같은 경우는 부팅 안 되는 값 먼저 찾고 나서, 부팅 안 되는 값에서 하나 정도 높여서 부팅 되는 값 찾으시고 거기서 30분에서 1시간 돌리시면 돼요. 다른 타이밍도 비슷합니다. 안 되는 값을 먼저 찾고 어느 세월에, 예를 들어 제가 이걸 6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얘를 6부터 했어요. 그럼 6에서 TM5 30분에서 1시간 돌려보고, 다시 5에서 TM5 30분에서 1시간 돌려보고, 4에서 돌려보고, 3에서 돌려보고,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부팅 안 되는 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6, 5, 4, 3, 2, 1까지 부팅이 됐어요. 그러면 1에서 TM5를 30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쓰고 안 되면은 풀고, 그때부터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RDWR도 처음에 16으로 부팅했는데 잘 돼. 그럼 14로 부팅해보고 잘 돼. 12로 부팅해보고 부팅이 안 돼. 그러면 다시 14로 올려서 TM5 돌려보고, 에러 나면 16으로 풀고, 에러 안 나면 14로 쓰고, 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6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지 보고, 4 부팅 잘 되는지 보고, 2 부팅 잘 되는지 보고, 1은 못해요. 최소값이 2예요. 그럼 2가 들어갔다. 그럼 2에서 TM5 30에서 1시간 돌려보고, 에러 나면은 4로 풀고, 에러 나면 4로 풀고, 또 에러 나면 6으로 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에서 에러 안 나면은 넘어가고요. 30분에서 1시간. 얘도 마찬가지로 16부터 시도해서 14까지 내려보시고, 10이는 아마 부팅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4에서 TM5 돌려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6에서 시도했지만 5 부팅 잘 됐고 4가 부팅이 안 돼서 5로 세팅한 다음에 TM5를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 정도 세팅하고, 지금 순서는 좀 더 쉬운 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라, 그 다음에 요거 하시라, 그 다음에 요거 하시라 얘기 드리는데, 쉬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이 DD가 좀 다른 타이밍보다는 좀 빡빡해요. DD 타이밍. 근데 일단 DD 타이밍은 제가 테스트했을 때 오토 상태에서 얘가 아마 11인가 10인가 그러고, 얘가 10인가 11인가 그럴 거예요. 오토 상태에서 얘가 11인가? 그러면 이게 됐다는 건 요거보다 낮은 값이 된다는 거죠. 보통 얘가 오토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12인가 됐으면은요, 그럼 10을 기준으로 줄여보세요.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팅되는 기준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9 넣어보시고, 8 넣어보시고, 7 넣어보시고, 6 넣어보시고, 5. 5가 부팅이 안 돼. 그럼 6으로 해보고 TM5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5가 부팅돼. 그럼 TM5 5분에서 10분 돌려봤는데 에러가 나. 그럼 그때 6으로 다시 풀으셔도 되고요. 6에서 에러 나면 7로 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처음에 한 10이다. 그러면 9로 부팅해보고, 8로 해보고, 7로 해보고 부팅이 안 돼. 그럼 8로 바꾸고 나서 TM5 30분에서 1시간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고 나서 거의 다 했죠. 이 RTP가 요새 제가 M다이 때 생각보다 안 조여져가지고 A다이 때 좀 늦게 했어요. 얘도 어떨까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A다이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잘 안 될 때 보통 얘를 12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5800에서 조이다 보니까 최소값까지 조여졌어요. 그러니까 12이 잘 안 들어갔던 것도 수율 문제 같아요. 다시 보니까
6000 클럭에서 12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12부터 시도해서 10으로 조여보고 8 해보고 6 해봤더니 부팅이 잘 되고, 6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은 사실 5인데 5가 최소예요. 4가 안 들어가죠. 근데 RTP는 짝수로 쓰세요. 웬만하면 5로 쓰나 6으로 쓰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짝수로 쓰세요. 그래서 저는 6으로 TM5를 돌렸더니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패스를 했습니다. 이거 잘 안 조여지시는 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수율, 이게 5800에서 6이 들어가면요 6000 클럭에서 6 내지 7에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짝수로 쓰라고 했으니까 6 내지 8입니다. 6000까지 해도 안 돼도 못 해도 8인데, 6000에서 8이 아니라 더 큰 값으로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율 자꾸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런 증상을 좀 인지하면서 젠포 오버클럭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타이밍이 안 조여지면 다 거의 그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얘를 12 정도 쓴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6이 들어가. A다의 기준입니다. M다이는 이게 되게 안 조여져요. M다이는 얘가 그냥 20 몇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다이랑은 좀 달라요. M다이는 수율이 넉넉해도 안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REF. 마지막으로 REF 타이밍이에요. 얘를 마지막으로 잡는 이유는 여기서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난다는 거는 어, 짧게 돌려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길게 돌려도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율을 초과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 인텔 내에서 26만까지도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제 PC에 꽂아놓은 램이 4개가 전부 다 TREF 타이밍 검증을 인텔에서 했어요. 26만까지 돌아가는 걸로. 다 수율 뽑기를 한 램입니다. 이 REF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뽑기를 따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램이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가는 램으로 꽂아놨는데 65,535를 돌렸더니 에러가 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세팅하고 돌렸더니 에러가 나길래 또 전압 문제구나. 전압 조정하면 되겠구나 해서 전압을 올렸더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나는 수율 검증된 램이 없는데, 나는 내 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은 클럭을 낮춰서 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낮출 필요도 없어요. 다른 타이밍 다 오토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타이밍 다 오토로 두셔도 상관없고 얘만 65,535 넣은 다음에 한 스텝 낮춰서 5600 클럭에서 저게 에러가 안 나는지 보세요. T의 REF 타이밍만 조여서. 에러가 안 나면 당연히 5800에서도 65,535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REF 타이밍은 조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다 보니까 클럭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빡빡합니다. 클럭이 높으면 오히려 여유로워야 돼요.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타이밍을 65,535가 맥스인데 그거를 한 클럭당 걸리는 시간을 산출했을 때 5600이 5800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오래 걸리는 시간을 한 클럭당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같은 타이밍이면 클럭이 낮을수록 더 길겠죠, 시간이. 근데 이 REF 타이밍은 특이하게 길면 성능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 5600에서 6535가 되면 5800에서 당연히 6535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된다 하면은 수율 문제도 아니고 뭐 온도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온도 보셨죠? 50도도 안 나오잖아요. 50도도 안 나오는데 온도로 이거 문제 발생 안 하거든요. 이게 온도로 문제가 될 거면은 60도를 초과해야 돼요. 근데 뭐 50도도 안 된다. 60도도 아니고 50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온도 이슈보다는 내 클럭 수율 한계를 초과했구나. 이거를 풀뱅크로 하면은 한 5800 정도
타이밍을 조이면 한계를 만나는구나. 그러면 전압을 조정해야지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가 전압을 원래 1.1을 쓰다가 이 타이밍 전부 다 이 상태로 처음에 조정을 했어요. 실시간 영상 보시면 아십니다.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시간 영상 마무리 짓고 스트리밍 끄고 나서 TM5 돌렸는데 돌리다가 에러가 나서 얘를 1.2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잘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TREF 타이밍은 오래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풀뱅크 하시면은 시간이 TM5를 돌리면 보통 한 4시간 넘게 돌아가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는 한 3, 4시간 돌아갔는데 에러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 TREF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마지막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고 나서 TM5 돌렸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로 넘어가게끔. 근데 요새 조금 뭐라 그럴까, 다시 그 클럭 수율 한계랑 관련된 이슈로 고려해 볼 때 얘가 65,535가 이미 들어가는 거라고 검증이 됐다면요, 5600 클럭에서 얘가 6535가 들어가는 걸 검증을 했으면은 5800에서도 6535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타이밍보다 얘를 좀 먼저 잡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좀 리스크가 커서 소개를 안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다른 거 다 오토로 하고, 이게 리스크가 다른 분들이 따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안정화를 할 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근데 이 상태에서 TM5로 돌려봐서 잘 돌아가면은 TM5를 이제 한번 맥스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맥스라는 거는 권장 주기. 이 상태로 4시간 반 돌려서 잘 되면 이걸 먼저 넣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 타이밍이. 근데 이 타이밍을 안 늘리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최대한 늘려 쓰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는 만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를 먼저 잡아버리고 이 값을 최대 값을 먼저 세팅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율을 한계 근처를 만나서 타이밍이 안 좋아질 거면 다른 타이밍에서 안 좋아지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설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뭔가 이런 잡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이런 방식은 어떨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 주고 뭐 84, 20 이렇게 세팅해서 34 주고 이제 알리에이스를 30, 64 줬는데 얘가 안 좋아진다. 그럼 얘를 풀어서 예를 들어 68 한 34 정도 풀으니까 된다. 그럼 얘는 64든 68이든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성능에. 근데 얘를 못 늘리면은 얘는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럼 차라리 다른 타이밍을 풀어버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제 타이밍을 그대로 넣고 돌리시는 거는 사실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대로 넣고 처음에 이제 소울시커 영상에서 타이밍 이렇게 넣었던데 나도 타이밍 이렇게 넣고 해봐야지 하는데 부팅이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시스템마다 모든 수율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마다 다 수율이 다르고 램 수율 다르고, 특히 타이밍은요 램 수율에 영향을 줘요. 램 수율하고 영향이 큽니다. 클럭 들어가는 건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영향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조일 때 특히 램 수율이 제 거랑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해서 썼는데 다른 분들은 저랑 똑같지 않은 값이 될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걸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제 거를 레퍼런스 삼으셔서 제 값을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34 아니면 36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레퍼런스 삼아서 34 내지 36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왜 되냐면 수율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판매를 할 거면 어느 정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천차만별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기가 동작을 하면은 뭔가 이거를 생산할 때 편차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평균을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도록 작업을 하는데 그 수율이 결국에는 평균 근처에서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의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값들이 많을 거고 그 근처에서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거를 레퍼런스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똑같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타이밍을 조금씩 조정하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율에 맞는 타이밍은 직접 찾아보시고 저는 5800으로 했지만 만약에 6000 가능하면 6000으로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6000으로 하실 때는 특히 요 RFC 타이밍은요 6000으로 하실 때 타이밍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6000으로 하실 거면 이건 5800에 맞춘 타이밍이고 6000으로 하게 되면은 못해도 두 개씩은 풀고 시작하셔야 예를 들어 30, 36, 36 얘는 최소값 될 것 같으니까 66, 48 이거는 어차피 최소값 나온 거고 얘가 480 6000에서는 480 그 다음에 339 390 6000에서는 이거 일단 오토로 하시고 6000에서 이건 될 거야 6 오토 6111 오토 6000이면 요거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6000에서 하실 거면 이것도 오토 하자. 이거 나중에 잡으세요. 이렇게 6000에서 이거 될걸요? 이거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6000에서 타이밍을 빡빡하게 조이기에 좀 수율이 아쉽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800을 내시거나 선택지가 두 개예요. 내 타이밍을 조일 때 타이밍을 안 조이면 에러가 안 나는데 조이면 에러가 난다.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개인데 타이밍을 안 조이고 그냥 쓰거나 아니면 클럭을 낮춰서 타이밍을 조이거나 그거는 레이턴시가 뭐가 더 좋을지는 해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주요 타이밍, 레이턴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타이밍을 조였다면은 다른 게 안 조여지는 건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레이턴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 CL 타이밍, RCD 타이밍, 그다음 RCD랑 같이 가는 RP 타이밍, 그다음에 RF, 그다음에 RFC 타이밍, WR도 좀 조여주면 좋고요. 이것도 갭이 크니까. 그다음에 RRD, FAW, 그다음에 SCL 타이밍 정도. 나머지는 좀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SCL도 사실 값 하나 둘 정도는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외 타이밍들은 조금 풀어줘도 이 성능에 큰 지장이 없어요. 타이밍을 조금 조이는 거에 비해서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별로 없는 그런 타이밍들은 대충 넣고 쓰셔도 됩니다. 대충 넣고 그 국민 램타처럼 제가 이거는 다 될 거라 그랬잖아. 이거 안 들어가면은 수율 문제고 이게 다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A다의 기준으로 거의 국민 램타 수준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오토로 둔 타이밍 중에 이 RF 타이밍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좀 잡아줘야 좋고요. 이게 레이턴시에 영향 많이 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인 수율에 맞는 타이밍을 잘 찾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 툴 권장 주기 이상 예를 들어 앱솔루트 뉴 컴피그는 권장 주기가 3주기예요. 3주기 이상 없으면은 그러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출근하실 때 10주기 정도 한번 돌려보시고 10주기 이상 없으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 넘어가시면 되는데 실사용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배틀그라운드를 하세요. 다른 게임보다 배틀그라운드가 짱입니다. 레모브 클럭 그 안정성 검증하는데 배그해서 튕기면은
그러면 이제 좌절을 한번 하시고, 아, 내가 한 세팅에 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될 만한 타이밍들을 좀 넉넉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알아요. 이런 타이밍이 좀 빡빡하구나. 저는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30, 아까 5800에서 34 아니면 36으로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34를 줬어. 근데 다른 타이밍이 다 넉넉한데 얘가 좀 빡빡하면 결국 얘가 문제죠. 그럼 얘를 36으로 저는 풉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타이밍들 제가 어느 정도의 빡빡하게 줬는지 알기 때문에, 아, 이 타이밍 좀 요거 충분히 넉넉한데 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뭐 근데 얘가 문제일 것 같아. 이런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감이 오기 때문에 전 나중에 에러가 나도 그런 것들 좀 풀고 나서 좀 범위를 줄여가면서 에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따라하는 수준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M5를 하나하나 조절할 때마다 오래오래 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가 돌릴 때 튕기거나 에러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타이밍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모든 타이밍을 두 개씩 푸세요. 전부 다. 전부 다 두 개씩 풀고, 그러고 나서 배그 튕기는지 보시고, 다 두 개씩 풀었는데도 튕기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클럭 수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계 근처에서 예를 들어 배그를 돌렸는데 오히려 성능이 더 안 나와. 타이밍을 풀어주면 더 잘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이 RF 타이밍을 653으로 썼는데 오히려 배그 성능이 좀 안 좋다. 1% 로우가 낮게 나온다. 근데 얘를 낮은 값을 썼더니 더 잘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 전부 다 이제 클럭 수율 한계랑 문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내가 좀 지금 클럭을 좀 빡빡하게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타이밍을 빡빡하게 쓰는 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젠포의 경우는 특히 지금 풀뱅크잖아요. 이 영상은 풀뱅크 영상입니다. 단면 램 2개짜리가 아니라 풀뱅크는 클럭이 잘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와중에 5800까지 들어간 것도 잘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세팅 가지고 잘 되게끔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타이밍 적당히 풀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에러를 잡아보고 싶어. TM5는 잘 돌아가는데 배그에서 튕기는데 에러를 잡아보고 싶은데 타이밍을 두 개씩 다 풀었는데 이제 안 튕겨요. 그러면 타이밍을 하나씩 각각 하나씩 다시 원복해 가면서 실사용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차피 뭐 배그 즐기면서 즐거운 배그 하면서, 예, 타이밍을 하나씩 맞춰보고 배그 몇 판 했는데 안 튕긴다. 그러면 CL을 다시 28로 조여보고 배그 했는데 안 튕겨. 그러면 RCD를 다시 34로 내려보고 배그 했는데 또 안 튕겨.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다시 원복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원복해보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튕기는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 얘가 범인이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걸요. 사실 타이밍 TM5에서 에러가 안 나는데 실사용할 때 에러가 나는 경우는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타이밍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오래오래 돌려보시고 잘 세팅하셔서 문제없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A다이 32기가짜리가 있긴 한데 얘를 6레이어 보드에서 이미 다른 보드에서 테스트 해봐서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보드 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드 교체를 한번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고민 좀 해볼게요. 다음 영상 뭘 찍을지. 아마 보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좋은 보드로. 이 보드에서는 요 정도였는데 좀 더 좋은 보드에서는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보드에서 다시 풀뱅크 오버클럭 다시 해보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고민할 문제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실시간으로
오버클럭 하는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보니까 괜찮던데 아마 다음에 또 타이밍 잡을 때 또 실시간으로 틀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소울시커가 실시간이라고 빨간색으로 뜨면은 얘 지금 오버클럭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 실시간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화면상에 노 시그널만 나옵니다. 그 채팅창에 보니까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신다고 하는데 노 시그널 나와도 재밌다고. 재밌나요? 네, 근데 주무실 때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듣다가 주무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잘 때 틀어놓으면 잠이 솔솔 잘 오는 자장가도 불러드릴까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